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7일 밤 9시 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 오후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자정에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서부지법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어서 1차 체포영장은 어제 자정에 유효기간이 끝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부지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청구 25시간여 만에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공개될 경우에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이 더욱 격렬해질 것을 우려하여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영장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공보 대상이 아니다라며 접수 여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 모두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공수처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틀 전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하면서 그동안에 법적 쟁점이 되었던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경호처가 관저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근거로 되고 있는 법조문,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경호처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달리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은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법적 제동을 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순히 체포에 응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서 나와서 수사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경호처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막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무기를 들고 갈 가능성도 있고 실탄도 장전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은 그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다 해가지고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체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압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수단 중에는 총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경호처가 이번에도 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고 나올 것이냐, 저는 상당히 그게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더불어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고, 대통령은 헌법수호를 제1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합니까? 또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체포 즉시 구속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은 체포된 후 48시간 안에 조사를 하고, 그때 검사가 구속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영장을 청구하고, 그럼 영장 실질 검사를 하는 거고, 만약 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석방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전례가 없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한 사람은 일반 잡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와야죠. 지금 관저에서 농성한다고 하면은 운동권이라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좌파 운동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총을 든 병력을 운용한다는 게, 그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선관위에 투입했다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안 간 대통령의 병정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미친 사람들의 병정놀이라는 이야기죠. 계엄령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하는 망상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정상적인 국민들 중에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로 해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민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믿고 그걸 비상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척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관위를 급습하는데 정예 병력 300명을 보낸 거, 그리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한 거, 그리고 30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이코 드라마 아닙니까? 정신병동에서나 있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졸한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 불가능입니다. 변호 불가능한 걸 변호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변호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도 없습니까?
목숨을 걸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런 계엄령 선포는 안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 용기조차 없었다면은 그것은 꿈에도 꾸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경제 전 분야에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리하게 법률 기술을 지저분하게 법률 기술을 동원하고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통령답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않고 보수답지도 않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제2차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은 공수처와 경찰이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안 그래도 바쁜 최상목 권한대행을 여기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얻어맞은 아이가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를 때리고 나와서 상대방을 좀 혼내달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수처 처장은 벌써 사표를 냈어야 합니다. 이번에 재발급 받았으니까 이걸 신속하게 깔끔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